안녕하십니까. 만한비풀,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에서 7달러까지 많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 8단원으로 교감, 부교감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중에 교감,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일부 언급이 되었지만, 새롭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 부족한 점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언급할 수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갈 수도 없는 대중적인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만성염전과 암의 비밀을 풀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환상적인 비밀을 풀다라는 것이 환상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의학 원론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고찰이고요. 만성염전과 암이 생기는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부터 이 비밀을 푸는 것은 그 생기는 메커니즘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론 저희가 치료법에 대해서 소파술, 외과적 제거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의미를 새로운 지식에 비춰가지고 더 밝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의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치과의사나 일반 메디컬 의사, 외과 의사나 이런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의미도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세 가지 열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가립구의 새로운 기능과 우리가 혈구세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담고 있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교감신경. 교감신경. 그리고 개인의 의지. 개인의 의도하는 어떤 의지에 의해서 교감신경과 관련된 이 부분이 어떤 암과 만성염증에 생기는 아주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고, 교감신경계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 많은 의학적 진실들이 밝혀졌지만 좀 통섭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융합적인 시각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발전의 한계를 갖고 지금 정체된 상태입니다. 의학계에서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많고, 더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는 파헤쳐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병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관련지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 한마디로 일단락되었는데요.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와해서 작동이 일어날 때, 제 책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 책에서는 저는 교감신경에 대한 작용이 강한 교감신경 항진증이 있는 사람이다. 증진되었다는 뜻이죠. 항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교감신경계는 있죠. 동물은 개인의 의지가 없고 교감신경계, 동물도 물론 있습니다. 동물도 있고 모든 생물은 교감신경계가 있는데요. 교감신경계, 이거 이제 시스템, 계통이라는 얘기죠. 시스템. 그래서 개인의 의지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수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교감신경에 관련해서 만성염전과 암을 일으키는 병의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어떤 교감신경계와 관련하고, 그것은 이제 과립구랑 직결되어 있죠. 이 과립구는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열쇠를 제가 풀었고, 열쇠 중에서 첫 번째 열쇠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열쇠에 대해서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요. 활력과 관련되고 호흡과 관련된 활력, 산도, 뭐죠? 호흡과 관련된 이 부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나 마른 사람에게 더 강하게 교감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성산소와 관련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활성산소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NADPH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만한 비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주제가 되겠고요. 1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열쇠 그리고 새로운 기능, 가리코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는 점점 앞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염증의 정당성이었죠. 염증의 정당성, 우리는 염증이 생겨서 일반적인 의사들은 염증이 생김으로써 아프다, 쉬어야 된다라는 어떤 신호로서 어떤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진 약을 동원해서 염증을 스탑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많은 비풀 이후에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 염증의 정당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염증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염증을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도 염증을 생길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약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좀 편의 위주로 염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위주로, 그리고 그만큼 현대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줄어들면서 아주 독특한 형태의 아주 고질적인 염증들이 많이 나타나죠. 일반적인 염증이 아니라 가령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암과 같은 이런 염증 형태의 만성 염증 중에서 속도가 빠른 그런 염증 생성, 이제 조직의 확대 속도가 빠른 만성 염증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염증에 대한 아주 의사들은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 되고, 그러면서 염증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염증의 정당성, 그리고 이 염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을 한 거고, 거기서 저는 이제 이 책 이후에 다시 이제 논문, 거의 책 반권 분량의 논문 하나를 만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염증의 정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강조합니다. 염증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현대에서는 좀 강화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면역계 질환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계 질환은 만성 염증과 암 같은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는 자가 면역 질환들, 자가 면역이라는 좀 독특한 어떤 단어도 만들어냈는데요. 그건 서양에서 물론 만들어진 거지만 이런 것들이 몸을 이상하게 보는데 기여했지만, 제 책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몸은 정상이다. 몸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명체의 특성상 어떤 진화적인 부분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자꾸 어떤 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몸은 정상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제 통합적인 어떤 한의학과 양의학을 넘어서 통합적인 시각, 정신의학을 넘어서 통합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합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쉽게 한 가지를 일단 예를 들자면은 절제라는 거죠. 제가 세 가지 열쇠를 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걸 이야기 들으시고 좀 의학을 많이 아시는 분이나 좀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교감신경의 과다에 의해서
만성염증과 암이 생긴다면 우리 교감신경 개인의 의지나 어떤 생각에 대한 어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절제, moderation. 개인이 스스로 절제를 한다면 교감신경의 작용을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에 의한 어떤 작용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것은 결국 가립구가 증가될 때 림파구가 감소하는 이 시소 현상에서 면역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가립구를 절제를 하게 되면 스스로 멈추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립구는 줄어들 것이고 림파구가 다시 증가될 수 있고, 우리는 가립구가 많은 염증이나 암의 작용들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비플에서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 다음에는 암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암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암물질, 환경이 좋지 않은 물질이 있으면은 암이 생기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암은 생깁니다. 그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제 주장이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온 내용과 함께 또 정리되어서 하면서 만왕비풀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면역력 강화라는 것은 GBT, 그 가립구가 이제 그래뉼로사이트, 그 다음에 림파구는 두 가지 B셀하고 T셀이 있는데요. 이 GBT로 이어지는 이 면역력 강화라는 건 G셀이 감소하면 이제 그래뉼로사이트 감소하면 B셀이 증가할 수 있고 T셀이 증가할 수 있죠. T는 흉선에서 좌우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접근이고, 구체적인 과학적인 접근이고, 왜 스트레스가 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아닌 병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환경적 스트레스, 아까 말했듯이 발암물질 같은 거는 일종의 환경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중에서 개인이 만드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이 과립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제가 과립구 증가증, 그럼 좀 이상하죠. 당연히 증가되는 게 정상이니까 과다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용어가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는 용어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은 생길 수가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셔야 됩니다. 가립구는 당연히 낮에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가립구 증가증,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가증, 과다증, 가립구 과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가립구의 서식처를 만들게 되더라. 서식처, 생활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이 만성염증 암의 비밀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가립구 과다라는 것은 환경적 스트레스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 개인이 만든 스트레스, 개인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자기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립구를 증가시키고, 세균이 침범했을 때 가립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가립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에서 가립구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 가립구의 특성상 또 암 조직이 생겨나는, 만성염증과 암의 조직이 생겨나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동안 한 약 2주간 강의가 없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치과에서 신경치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에서 신경치료라는 거는 어떤 건지 다들 아실 겁니다만, 치아가 있고, 만약에 신경이 있다고 치면, 치아가 이렇게 있을 때, 뿌리가 이렇게 있고요. 신경이 이렇게 있죠. 충치가 생겨서 염증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치아가 위에 있는 치아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교합적 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가 닿는
외상이 많이 발생했을 때도 염증이 오기도 합니다. 충치가 많이 생겨서 세균이 많이 살겠죠. 세균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죠? 이 세균이 여기 신경을 자극했을 때 이쪽 염증이 일어나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좀 클로즈드,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치과 의사분들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닫힌 공간에서 이것들이 염증 조직이 이제 빨리 이제 죽게 되죠. 괴사가 오게 되고, 죽게 됐을 때 이 염증, 이 썩은 조직과 이 부분의 염증 조직을 제거해주는, 결국에는 소파술 개념에 의해서 그리고 소독하고 깨끗하게, 그죠? 오염을 제거. 오염 제거할 오염 물질에는 이제 염증 세균들이나 이런 것들 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신경을 또 여기 다시 이 여기 유가 조직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기를 나중에는 마지막에 다시 채워주죠. 이렇게 다시 막아주죠. 하얀 물질, 우리 치과에서 엑스레이상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얀 물질, 그죠? 막아주면은 신경 치료가 끝납니다. 빈 공간이 있으면 이 빈 공간으로 다시 유가 조직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조직을 제거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경 치료를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염증 조직 치료의 원리와 무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친지 중에서 교합적 외상 아까 얘기 드렸는데, 교합적 외상에서 이렇게 치아가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교합적 외상에 의해서 신경 염증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치아가 이렇게 멀쩡하고 그냥 좀 교합적 외상을 받는 좀 딱한 환경에 있는 거죠. 형편이 좋지 않은 치아 상황에서 치아 신경에 염증이 와서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염증이 과립부가 첨가되는 거죠. 교합적 외상과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이 첨가되는,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많이 생각을 못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만성염증과 암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암까지도 같이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왜 생기는지 알고, 그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죠. 친지 중에서 제가 요런 엑스레이가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치아가 이게 제일 그쪽 왼쪽 아래 끝쪽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뼈가 거의 다 녹고 염증 조직이 형성돼가지고 치아가 많이 흔들거렸던 치아로서, 이 치아는 이제 보통 이런 치아를 보면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그런대로 지금 이제 65세 정도 되신 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뼈가 많이 나빠져서 입을 빼야 된다. 치아를 빼야 된다. 발치, 그죠? 발치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요. 왜 이게 생겼을까요? 치석이 많이 끼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때 이분한테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제 동생, 거의 50대 중후반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좀 기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좀 생활할 때도 마땅치 않고 좀 자기 관리를 잘 못하셔가지고 같은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해서, 이제 그래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했는데, 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가족들, 남편도 계시고 자식도 계시고 이러니까, 자식도 있고 하니까 같이 살자, 이제 이 문제로 해서 그러다가 다시 안 되겠다, 한두 달 있다가 다시 안 되겠다, 따로 살자, 이런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했습니다. 극단적 스트레스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요. 극단적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남에 대한 소관, 가령 예를 들어 자식이라든지 형제, 부모 이런 관련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그동안 괜찮아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치아가 이제 확 나빠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순식간에 발치하는 상황으로 급진전된 거죠.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에 진행이 됐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치아가 조금 약점은 있었지만, 약점이라는 건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교합적 외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버텨나가고 있었거든요. 교합 외상의 어떤 압조건, 교합적인 압력이 큰 이런 것을 이제 악조건이라고 합니다. 악조건 상황이 있었지만 견디고 있었지만 치아가 어느 선에 빠질 만큼 순식간에 뼈가 확 나빠지는 거죠. 이런 이 스트레스에 의한 치주염의 악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이죠. 쉽지 않죠. 나이도 이제 지긋하고 이제 젊은 상황도 아니고요. 이런 강한 참 가슴 아픈 이런 일이 결국에는 염증을 이어지고 그 발치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이제 발치를 하였을 때 그분이 발치를 하고 나서 치아 뼈도 많이 나빠져 있고 많이 흔들거려서 쉽게 뺄 수 있는 이죠. 마취 하고 의사는 약을 먹고 이제 이미 이제 좀 나이도 연세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고 약을 먹은 상태 전투약이라고 그러는데 오전에 그죠? 오전에 한 3일 있다가 그죠? 발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이를 빼고 나서 으실으실 아프고 두통과 으실으실 아픈 온몸의 어떤 아픔, 온몸의 아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급성 염증 두통하고 이제 급성 염증인데 온몸의 염증, 전신 염증이죠, 그죠? 전신 염증 증세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만은 온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몸이 막 어지럽고 안 좋으니까 누워 있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발치라는 어떤 가립부가 치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가립부가 증가된 가립부가 몸 전체를 봤을 때 혈류회로 봤을 때 증가된 가립부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피난처로 삼아서 이렇게 같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져 버렸죠. 교합적 외상도 생겨서 염증이 많이 안고 있던 이 좋은 부분이 사라져 버림으로써 이제는 나아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쪽에서 이제 점점 유가 조직이 이제 우리 치아를 제거하면 유가 조직은 사라지고 치아 발치를 하게 되면은 잇몸이 이제 정상적인 잇몸으로 딱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잇몸은 훨씬 강하거든요. 치아가 이렇게 막 누르고 있는 잇몸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잇몸은 훨씬 안정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증가된 가립구의 어떤 증가된 가립구가 어떤 길을 잃는 거죠. 길을 잃게 되죠. 로스트. 길을 잃은 증가된 가립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집을 잃은 거죠. 난 여기서 해서 붙어 있을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가된 가립구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될까요? 두통도 일으키고 온몸의 어떤 염증 증세를, 전신 염증, 약한 전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약하지만 급성으로 보는데요. 몸 전체 혈액 순환의 양으로 봤을 때 그게서 가립부가 줄어들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가립부에 서식처가 없어졌으니까요. 발치돼서 두통,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쉬운 일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성으로 발생했던 잇몸의 어떤 염증이 스트레스 필요에 의해서 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몸의 필요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이제 증가된 가립부가 사라지면서 증가된 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 잉여의 가립구가
인형의 가리구가 몸의 어딘가에서 산발적으로 다 흩어지면서 두통과 몸의 어떤 근육통 뭐 또는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제가 보는 가리구 증가증, 과다증, 가리구 과다증에 대한 어떤 개념입니다. 전체, 우리 생명체 특성상에서 전체는 일부를 위하고 일부는 전체를 위한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전체적인 일부가 어떤 일부 전체를 위해서 일부의 어떤 치아 염증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전체의 스트레스를 지탱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열쇠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지탱하는 가능하겠죠. 가능했는데 일부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는 인형의 가리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프면서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 왜냐면 가리구는 줄어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가리구 반감기 옛날에 전에 가리구 열쇠에서 설명을 드렸죠. 가리구는 이런 조건이면은 사라질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반감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이 자체의 의미를 너무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제가 관찰한 현상이고요.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알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 막 경제적인 거라든지 당장 뭐 일어날 어떤 오류 좀 이렇게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은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흥미롭게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빼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약을 먹고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아가 단순히 세균에 의해서 진짜 뭐 세균에 의해서라든지 조금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스트레스성이 아니라면 빼면 굉장히 시원하면서 안 아픕니다. 안 아프고 아픈 것도 없어지고 또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에 의한 증가된 가리구는 잘 사라지지 않는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감 줄어드는데 시간도 좀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서 모든 가리구가 다 감소되어 있고 거의 이제 가리구의 종류에 대해서 또 생각까지는 지금까지는 아직은 할 수 없지만 가리구가 감소되어 있고 염증 조직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지고 스트레스의 소실과 함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리구가 감소되고 이런 경우에는 알턴이 빼면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아프지 않죠. 빼면 알턴이 빼면 굉장히 아프지 않고 괜찮은데 가리구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소실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곤란하더라 라는 게 가리구가 감소가 잘 안 되고 가리구에 대한 어떤 가다 가리구, 인형 가리구가 전신 혹은 또 특정 부위에 새로운 염증을 만들 수 있다. 전신의 염증을 일으키거나 특정 부위에 새로운 염증을 만들 수 있다. 가리구 감소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많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기고요. 가리구 감소된 상태에서 이제 치아가 더 많이 이렇게 치석도 많이 달라붙고 더 많이 이제 농익은 여드름처럼 더 이렇게 염증이 많이 이제 성숙돼가지고 그죠? 익었다 그죠? 익었을 경우에는 다른 거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고3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죠. 아니면 학생들은 그 공부에 대한 과다한 성적 상승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치통이 있다가 방학 때 되면 치통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통증이 작은 아주 미세한 어떤 거에도 미세한 신체의 어떤 염증이나 작은 염증, 어떤 아까 교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합적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작은 염증에서 미세한 염증에 대해서 통증이 굉장히 큰 현상, 통증 과다, 통증은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온몸을 흔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 네, 이제 이상하게 그 원인, 방학 중에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지죠. 예.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래서 방학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원인이 사라지고 나면은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주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 미세한 염증에도 통증이 아주 과다하게 나타나면 아주 아픕니다. 예. 환자 의사하고 소통이 굉장히 치과에서 소통의 장애가 많이 생겨요. 환자는 너무 아프고 작은 부분인데, 큰 부분인데, 의사는 이렇게 증상적으로나 이렇게 육안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봤을 때 심하지 않단 말입니다. 심하지 않으니까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너무 심하다. 뭐가 많이 잘못됐다. 환자는 치료가 잘못됐다. 치과에서 환자 분쟁이 상당히 치과계뿐만 아니라 많은데 치과는 특히나 많은 것이 환자가 눈을 뜨고 이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고 그 통증이 클 경우 이런 부분들 많은 의사와 환자 간의 어떤 서로 상호 미스매칭 서로 잘 일치하지 않는 소통이 잘 안 되는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뭐 교감 부교감 신경계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네요. 그래서 기간 또 정리도 한번 필요하고 조금 더 사례를 좀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이렇게 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그 교감 부교감 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